넘은 5 플러스 3 세미콜론. 이 간단한 문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기호가 등장하는데 는과 플러스입니다. 이 문장은 플러스에 의해 먼저 5 플러스 3이 8로 바뀐 후 는에 의해 8이라는 값이 변수 넘에 대입됩니다. 처음 문장을 다시 볼게요. 이 문장에서 두 개의 기호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들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산자와 양옆의 두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연산자 양옆에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이 놓이게 되는데 이들을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는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술 대입 비교 연산자를 공부할게요. 파트 1은 산술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601,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가 저와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3행에서는 변수 a를 선언하면서 1이라는 값을 담습니다. 4행에서는 변수 b를 선언하면서 a 플러스 b를 담습니다. a의 값이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2가 되고 3이라는 값이 변수 b에 담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b가 a 플러스 b와 같다처럼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항상 a 플러스 b와 같다처럼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행에서는 변수 c를 선언하면서 a 마이너스 b를 담습니다.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3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변수 c에 담기게 됩니다. 6행과 7행에서는 b의 값이 3이었으니까 sysout 괄호 안에 플러스 연산의 결과 문자열 b_3이 되어서 b_3이 출력되고 c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sysout 괄호 안에 플러스 연산의 결과 문자열 c_-2가 되어서 c_-2가 출력됩니다. 8행에서는 새로운 변수 d를 선언하면서 b 곱하기 c의 값을 담아줍니다. b의 값이 3이고 c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곱하기 연산의 결과 마이너스 6이 되고 는 연산자에 의해 이 값이 변수 d에 담기게 됩니다. 9행부터는 sysout인데요. d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sysout 괄호 안에 문자열 d_-6이 되어서 d_-6이 출력되고 11행을 보시면 %가 보이는데 %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목과 나머지가 뭔지 아시죠? 이 중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 연산자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1행에서처럼 3%1은 3을 1로 나눈 나머지니까 0이 됩니다. 10행에는 나눗셈 연산자인 슬래시 연산자가 보이는데 나눗셈 연산자는 오른쪽 페이지 정리에 나와 있듯이 몫을 구하는 것인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눗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몫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10을 3으로 나눈 몫은 3이 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눗셈이라면 예를 들어 10을 3으로 나누면 3.333이 될 겁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를 정수형 나눗셈이라 부르고 두 번째를 실수형 나눗셈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바는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연산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산자 양옆의 데이터 타입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행에서처럼 3 나누기 1이라고 하면 3과 1 모두 인트니까 인트 나누기 인트가 되고 이때 정수형 나눗셈으로 연산됩니다. 그래서 3을 1로 나눈 몫이 되어 그 결과값은 3이 되겠죠. 몫을 구하는 것은 인트 나누기 인트,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 연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만약 실수형 나눗셈을 하고 싶으면 더블 나누기 더블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 나누기 3.0이라 하면 더블 나누기 더블에 해당하니까 실수형 나눗셈이 되고 연산의 결과값이 3.333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3이나 10 나누기 3.0은 어떻게 될까요? 10.0 나누기 3은 더블 나누기 인트니까 양옆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대로는 나눗셈 연산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나려고 하죠. 그럼 이때 자바가 알아서 고려해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실까요? 네. 자동 형변환이 이때 고려됩니다. 즉 int에서 더블로 자동 형변환되니까 3이 3.0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10.0 나누기 3.0이 되고 따라서 실수형 나눗셈으로 연산이 됩니다. 자동 형변환이 진행됐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10 나누기 3.0도 마찬가지예요. 인트 나누기 더블이니까 양 옆에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나려고 하죠. 그러면 이때 자바가 자동 형 변환을 고려해 주니까 인트에서 더블로 자동 형 변환되니까 10이 10.0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10.0 나누기 3.0이 되고 따라서 실수형 나눗셈으로 연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10행의 실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 있는데 고급 문제입니다. 실행 결과 정수값을 입력했을 때 이를 거꾸로 뒤집은 숫자를 출력한 후에 모든 자릿수의 합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보는 문제예요.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것은 그보다 더 고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음 예제를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602,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똑같이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3행입니다.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인데요. A, B, C 3개를 동시에 선언 및 초기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컴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행을 보시면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 등의 산술 연산자가 쓰였는데 뭐부터 실행될까요? 괄호부터 실행되겠죠. 인트 나누기 인트니까 정수형 나눗셈으로 연산되어서 괄호 안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A, B, C 각각의 값이 1, 2, 3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따라서 대입연산자 오른쪽을 정리하면 5가 됩니다.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 이고 오른쪽이 5로 정리되어서 이 5라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 x에 담기게 될 겁니다. 5행입니다.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 등의 산술연산자가 쓰였는데 뭐부터 실행될까요? 괄호부터 실행되겠죠. A, B, C의 값이 각각 1, 2, 3이니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와 나눗셈 연산자 중에서 나눗셈 연산자부터 실행될 거니까 0 나누기 5가 되고 정수형 나눗셈이죠. 따라서 대입연산자 오른쪽은 1로 정리됩니다.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이고 그 오른쪽이 1이라는 값으로 정리되었으니까 1이라는 값이 변수 y에 담기게 됩니다. 6행입니다. x와 y가 각각 5, 1이니까 3개의 플러스 연산자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문자열과 그 무엇을 더해서 이런 문자열이 되고 또 이런 문자열이 되고 또 이런 문자열이 되어서 이게 출력됩니다. 맞게 분석되었는지 다시 한번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파트 2 대입연산자입니다. 정리부터 보시죠.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였죠. 그런데 앞에서 배운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가 결합되어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퍼센트는 등의 연산자가 제공되는데 이게 꽤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예제 코드를 보면서 이들 연산자의 해석을 연습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603,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3, 4, 5행입니다. 이 세 줄을 실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 공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5행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B는 A와 같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을 정리한 결과 3이라는 값을 왼쪽에 담는다. 그러니까 변수 B는 A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6행입니다. 플러스 는 연산자가 쓰였죠. 산술 플러스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산술 플러스 대입 연산자는 그 해석에 있어 주의하시는데요. 먼저 쉬운 방법으로 해석해 볼게요. A 플러스는 1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은 A는 A 플러스 1세미콜론과 같습니다. 선생님, A가 어떻게 A 플러스 1과 같죠? 네, 그게 아니죠.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에 담는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변수 A의 값이 1 증가되어 4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7, 8행을 보시면 A 나누기는 2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은 A는 A 나누기 2세미콜론과 같고 정수형 나눗셈 체크하세요. A 곱하기는 B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은 A는 A 곱하기 B세미콜론과 같습니다. 자, 그럼 A의 값은 7행에 의해서 2가 되고 8행에 의해서 6이 되겠죠. 산술 플러스 대입 연산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9, 10행에서 실사아웃 해보면 A는 6이고 B는 3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열 결합 연산까지 분석을 꼭 해보세요.
자, 쉬운 방법으로 해석해 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방법입니다. 5행까지 실행한 결과 A, B 모두 3이었죠. 이 상태에서 6, 7, 8행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A에 뭘 더할까? 1. A를 뭐로 나눌까? 2. 정수형 나눗셈 체크하시고요. A를 뭐로 곱할까? 3. 그래서 A는 6이 되고 B는 3입니다. 숙달되신 후에는 자동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쉬운 방법만 할 줄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파트 3가 시작되는데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무언가를 비교한다는 것인데 이 연산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비교 연산자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연산되는지 그 해석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왼쪽 페이지 아래의 정리부터 볼게요.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냐, 이상이냐, 작냐, 이하냐는 쉽고 같냐와 다르냐를 처음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하실게요. 예를 들어 시스아웃 3 넣는 4 세미콜론에서 넣는 연산자는 두 개의 p 연산자를 잡아서 새로운 값인 false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시스아웃 false가 되어서 시스아웃이 실행돼요. 또 예를 들어 시스아웃 3 느낌표는 4 세미콜론에서 느낌표는 연산자는 두 개의 p 연산자를 잡아서 새로운 값인 true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시스아웃 true가 되어서 시스아웃이 실행돼요. 공부하실 때 항상 연산자의 실행에 의해 문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천천히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교 연산자 중에서 이상이냐 이하냐를 조심하시는데요. 는부터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즉, 는 크다나 는 작다와 같이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위에 정리 계속 보겠습니다. 문자가 같은지 비교할 때에는 는을 사용하는데 문자 열이 같은지 비교할 때에는 .equals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0604, alt-v, 엔터.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저와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해석해 볼게요. 3행과 4행에서는 헛다운표를 사용하여 문자를 변수에 저장하고 있는데 사실 문자에 대응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응되는 숫자가 저장됩니다. 이때 대응되는 숫자란 ASCII 코드표 또는 유니코드표에 의해 변환된다고 배웠어요. 궁금하시면 구글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C1에는 97이, C2에는 65가 담기게 되고 이 둘을 비교하면 C1과 C2는 같지 않으니까 5행에서는 false가 출력되고 C1과 C2는 다르니까 6행에서는 true가 출력돼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0605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가 저와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해석해 볼게요. S1과 S2는 모두 문자열 변수로서 ABC라는 값을 가집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데 앞서 배운 는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5행의 실행 결과 S1과 S2는 같은데 그러면 true라고 출력되었으니 맞는 것 아닌가요? 네, 맞는데 5행처럼 하지 말고 6행이나 7행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문자열의 비교는 는으로 하지 않는다. 문자열의 비교는 .equals라는 것으로 한다. 라고만 기억해 주실게요. 자,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왼쪽에 보이는 ex0605.java를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름을 쓰라고 나오는데 ex0606 OK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ex0606이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해서 파일 열어주세요. 책에 보시면 앞선 예제와 4행만 다른데 바로 수정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가 저와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5행에서 S1 넣는 S2를 출력해 보면 두 문자열의 내용이 같은데 false가 출력됩니다. 혹시나 해서 5행 위에 한 줄 추가해서 S1과 S2의 내용을 출력해서 확인해 보면 두 문자열의 내용은 ABC로 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열의 내용이 같은데 넣는 연산의 결과 false가 출력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뒤에서 배우니까 일단은 문자열의 비교는 는으로 하지 않는다. 문자열의 비교는 .equals라는 것으로 한다. 라고만 기억해 주실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중에서 슬래시는 정수형 나눗셈과 실수형 나눗셈으로 나뉘며 양옆에 놓이는 값의 타입에 따라서 둘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는이고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는 는는입니다. 산술 플러스 대입 연산자를 해석할 수 있고 비교 연산자 6가지를 알고 있고 비교 연산자의 연산의 결과가 부울린 타입의 값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같은지 비교에는 는는을, 문자열의 내용이 같은지 비교에는 점 이퀄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